자, 그래서 지금 이제 ifconfig 또는 IP 어드레스 명령까지 실행하고 주소를 확인해서 지금 시큐어쉘에 접속하고 파일을 확인해 봤죠, 그죠? 예. 그러면 이 파일의 목록들은 여기에 지금 아까 ls-l 했을 때와 ls-la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부분이 지금 아까 안 보이던 것들이죠, 그죠? 그러면 이 파일들과 이 파일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그러니까 아까 안 보이던 파일과 아까도 보이고 지금도 보인 파일 두 가지의 차이 어떤 게 있나요? 힌트, 파일의 이름을 자세히 보세요. 그렇죠? 아까 ls-l로 안 보이던 것들은 앞에 시작이 뭘로 시작해요? 점으로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리눅스나 유닉스에서는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이 숨긴 파일이다. 뭐 영어로는 히든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어요? 네?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봅시다. 혼자 보지 말고. 점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얘네들 히든 파일이라고 그러고 그 파일들을 보고 싶으면 -a 옵션을 추가하면 된다. -a의 의미는 all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걸 다 보여줘라. 숨김없이 보여줘라 하는 뜻이에요. 윈도우즈에서도 그런 룰은 뭐 아니지만 어떤 그 탐색기에서 보면 숨긴 파일 보기라는 그 옵션이 있어요. 탐색기에. 그래서 그 숨긴 파일 보기의 옵션이 꺼져 있으면 숨긴 파일이 안 보이고 숨긴 파일 옵션을 켜주면 보입니다. 표시에 있으려나? 예, 여기 있죠. 숨긴 항목이라는 옵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탐색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숨긴 항목이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이 탐색기 상에 파일로 안 보이는데 이걸 체크해주면 탐색기 상에 나타난다. 알겠죠? 그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파일은 당연히 이 시스템의 모든 파일이 아니고 이 특정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이죠. 그럼 특정 디렉토리는 어디냐? 지금 현재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 이 디렉토리가 어디냐 하는 거죠. 이 디렉토리는 pwd라는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resent Working Directory의 약자요. 그래서 Present라는 건 이제 현재라는 뜻이죠. Working이라는 건 이제 작업이라는 뜻이고 디렉토리. 디렉토리라는 건 이제 파일이 저장되는데 그냥 통째로 하나의 공간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간을 트리 형식으로 분리해 놓고서 디렉토리를 분리해 놓고 그 트리 상의 어느 디렉토리에다 파일을 저장하는 그런 식이죠. 방을 만들어 놓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장하는 공간, 방을. 여기서 방이라는 건 진짜 디스크 안에 어떤 방이라기보다는 디스크에서는 어차피 똑같은데 이제 그 위치를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칭하는 것들일 뿐이에요. 어쨌든 트리 구조라는 건 설명했었죠, 지난번에. 마치 윈도우즈 C 드라이브 밑에 뭐 윈도우즈 폴더, 프로그램 파일스 폴더, 뭐 사용자 폴더 이런 식으로 폴더가 구분되어 있듯이 여기도 이제 디렉토리로 구분이 되는데 현재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pwd 이라는 명령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사용자가 로그인을 하면 그 사용자의 로그인 디렉토리가 보통 이렇게 됩니다. /home 여기가 일반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의 그 사용자들의 디렉토리를 관리하는 디렉토리입니다. /home이 그 홈 밑에 jsli라는 디렉토리다. 윈도우즈 같으면 그게 어떻게 되냐? 윈도우즈 같으면 C 밑에 users 밑에 32505 사용자. 그러니까 좀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윈도우즈는 홈 대신에 users라는 디렉토리. 그다음에 여기에 그 디렉토리에서 32505 사용자. 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눅스의 홈과 윈도우즈의 유저스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윈도우의 C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그러면 유저스 밑에 어떤 사용자들의 디렉토리 있는가 이걸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dir 했을 때 디렉토리 중에 말이죠. 점만 있고 점만 있는 게 있어요. 글씨는 하나도 없고 점만 2개 또는 하나. 그랬을 때 이 점이 뭐냐? 이게 현재 내가 있는 작업 디렉토리. 점점이 뭐냐? 그 위의 디렉토리. 그 위라는 건 이제 이 트리 구조상에서 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유저스 밑에 32505이기 때문에 이 32505의 윗 디렉토리인 유저스 디렉토리를 의미한다. 점은 유저스 밑에 32505 디렉토리이고 점점은 유저스 디렉토리. 이것을 대신 표기해주는 기호예요. 리눅스에서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점이 있고 점점이 있죠. 똑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점은 뭐냐? 점은 현재 디렉토리, 즉 어디? 홈 밑에 jsd. 점점은 홈. 알겠죠?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윈도우스 같은 경우에 이제 dir 명령으로 점점 하면 요 위에 상위 디렉토리의 목록을 볼 수 있어요. dir이 ls 같은 건데 ls-la 같은 거죠.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32505 사용자 외에도 디폴트 어쩌고 뭐 new 어쩌고 이런 것들이 있죠. 얘네들이 다 사용자예요. 사용자마다 디렉토리가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리눅스에 가서 보겠습니다. 리눅스에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ls-la 점점 이렇게 봐야죠. 아까 ls-la로 봤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이 위에 홈 디렉토리의 목록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만 있느냐? jsli만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리눅스에서 우리가 설치를 할 때 사용자를 jsli를 추가해서 만들었잖아요. 그죠? 걔만 있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루트는 어디 갔나요? 루트도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 설치할 때 루트 패스워드도 입력했는데 루트 사용자도 있고 jsli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루트는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어디에 있느냐?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다이렉토리 있어요. 홈에 있지 않고. 루트는 특별히 관리합니다. 이 시스템의 그 최종 관리자이기 때문에 보통은 슈퍼 유저라고 하는데 슈퍼 유저 제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루트가 있는 디렉토리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ls-la 해가지고 뭐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가 어딘 거 아니? 여기 점이 바로 슬래시 홈이죠. 슬래시 홈. 그러면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어디냐? 바로 슬래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디렉토리는 여기지만 거기에서 점점을 목록을 보니까 요 슬래시 홈을 본 거죠. 그러면 또 거기에다 점점을 또 하면 슬래시를 보여준다. 최상위를 보여준다. 한 거예요. 그래서 ls-la 점점 슬래시 점점 이렇게 하면 요 점점이 여기이고 점점 슬래시 점점 하면 하나 더 위로 올라가서 여기가 됩니다. 볼게요. 하면 뭐가 많아요. 그죠? 많은데 그 중에 뭐가 있냐? 루트가 있대. 루트. 요게 루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입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도 볼 수 있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다. ls-la 여기서 어디냐? 맨 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도 ls-la 점점 슬래시 점점 해서 본 것과 똑같은 방법이 뭐냐? 이거죠.
왜냐하면 점점 슬래시 점점이라는 게 점점 슬래시 점점이라는 게 여기에서 상위 그거 밑에 상위니까 슬래시 똑같은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절대 그 경로라고 해요. 절대 뭐랄까? 어디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슬래시를 기준으로 해서 최상위를 기준으로 해서 지정을 해주는 방식. 이렇게 점점으로 하는 거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현재를 기준으로 그거의 위, 현재를 기준으로 그거의 위의 위,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최상위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ls-la 해가지고 슬래시에도 똑같이 보여주고요. 아까 똑같죠? 그죠? 여기에도 루트가 보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럼 현재 나의 디렉토리를 보려면 ls-la 슬래시 홈 슬래시 jsv 이렇게 해도 똑같아. 이게 이제 절대 기준으로 지정을 하는 방식. 그럼 이렇게 보이죠? 아까 그냥 ls-la 하고 그냥 엔터를 치면 뒤에 아무것도 없이 생략이 됐잖아요. 이게 없이 그냥 생략이 됐잖아요. 그래도 똑같은 걸 보여주죠? 똑같은 걸 보여줘요. 이거는 지금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 요거는 이제 상대 방식. 지정을 할 때. 그래서 절대 지정 방식과 상대 지정 방식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조금 헷갈리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네트워크 정보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윈도우즈에서 여기서 다 지워져 버렸네. IP config 명령으로 그 IP 정보들을 볼 수 있었고,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슬래시 all이라고 해서 봤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봤냐면 여러분들이 통신 프로토콜에서 한번 해봤죠. 그래서 all 해서 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더 볼 수 있었어요. 자세히 한번 윈도우에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윈도우입니다. 했을 때 나오는 것들 아까보다 좀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나오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더넷 같은 경우에 아까 봤던 것들과 좀 비교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IP 버전 6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IP 버전 6의 주소도 나옵니다. 이거 있었나? 한번 다시 볼까요? IP config. IP 버전 4에서도 IP config에서도 IP 버전 6 주소는 나오긴 했군요. 이게 128비트의 주소입니다. 그거를 이제 16진수로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128비트도 10진수로 표현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최대한 축약해서 16진수는 10진수보다 더 많은 비트수로 더 많은 비트수를 써서 표현하니까, 아니 거꾸로 말이 헷갈리는데 16진수 한 자리는 2진수 4자리를 커버하죠. 근데 10진수는 그보다 더 적은 2진수를 커버하기 때문에 훨씬 더 컴팩트하게 쓸 수 있다. 16진수가 그런 건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데 IP config/all로 볼 수 있는 것들에는 더 많은 것들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훨씬 얘네들의 항목이 적죠. 이거에 비해서. 이더넷 같으면 훨씬 많은 항목들이 나오죠. 그 중에는 뭐도 있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DNS 서버 같은 것들도 있죠. 그죠? 요걸 보려고 사실은 /all을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 보면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그 다음에 DNS 서버, 그 다음에 물리적 주소, 이런 것들까지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리눅스에서는 아까 IP 어드레스 이거 아닌데? IP 어드레스를 여기서 안 봤나?
예, 이리로 와서는 안 받군요. 이 터미널로 와서는 안 받네. 여기서 또 IP 어드레스 해볼게요. 다시 IP 어드레스 해서 보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IP 주소,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 여기 브로드캐스트 주소도 있네요. 여기 보면 아까 브로드캐스트 주소 설명했죠, 그죠? 192.168.5. 여기까지는 똑같고 네트워크 주소로 맨 마지막 거 255 여기 브로드캐스트 주소다 하는 건 예. 아까 설명한 거하고 똑같죠. 예.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 IP config /all에서 봤던 것 중에 이 항목, 이 물리적 주소라고 하는 항목, 이것도 보시면 이제 16진수로 되어 있는데 이게 16진수 몇 자리일까요? 보시면 몇 자리냐? 세 보면 알죠? 몇 자리예요? 네? 한 글자가 한 자리죠. 16진수로. 어? 몇 자리예요? 그러니까 총. 세 보면. 눈이 아롱아롱해요? 이제 두 개씩 끊어서 했으니까 12자리죠. 그죠? 딱 보면. 일일이 이렇게 세는 것보다 두 개씩 끊어져 있네? 두 개씩 끊어진 게 6개네? 그러니까 12자리. 2, 6, 12. 12자리죠. 그럼 아까 16진수 한 자리가 2진수 몇 자리라고? 16진수면 16가지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2진수 몇 자리가 필요하겠어? 4자리가 필요하죠. 2의 4제곱. 그죠? 아까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저게 총 몇 비트다? 4 곱하기 12 하면 48비트다. 48비트의 숫자고요. 저것도 주소라고 되어 있는데 물리적인 주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물리적인 주소라는 게 뭐냐면 이 어댑터에 할당된 고유 주소입니다. IP 주소와는 별개로 이 어댑터마다 공장에서, 공장이라고 하면 좀 뭐한데, 하여튼 제조사에서 이 어댑터를 만들어서 출하를 할 때 거기다가 주소를 다 지정을 해서 출하를 해요. 막 고유의 주소예요. 그냥 그 어댑터 하나하나에. 그리고 그 주소는 언제 쓰느냐 하면 요 랜상에서, 우리 예를 들면 실습실 네트워크상에서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통신할 때 이 주소가 쓰여요. 물론 IP 주소도 쓰이지만 IP 주소 없이 이 주소만 가지고도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는 통신이 가능해요. 그 용도로 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할 텐데 우리 과정에서는 안 다룰 거고 통신 프로토콜 분석에서 다룰 겁니다. 물리적인 주소라고도 부르지만 이런 실습실 네트워크에서 보통 많이 부르는 이름이 맥 주소라고 합니다. 맥 주소. 들어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맥 주소라는 얘기 들어본 학생 있나요? 맥 주소. 처음 들어봐요? 맥주는 들어봤으나 맥 주소는 안 들어봤나? 네? 맥 주소 들어봤어요? 네. 맥주는 참 좋은 거죠. 그죠? 네. 맥 주소. 이고요. 이것이 여기서도 똑같이 보여요.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 링크, 이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이 이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실습실 랜이 이더넷이라는 네트워크거든요. 종류가. 뭐 네트워크 기술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무선 랜이 와이파이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많이 쓰는 와이파이. 이게 무선 랜 기술이라고 그러면 그럼 이건 무선이죠. 그거는 전자파로 이제 통신을 하는 거죠. 안테나를 통해서. 그런 랜 말고 선을 통해서 하는 네트워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러한 선을 써서 여러분들 PC랑 공유기 연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유선 랜이라고 하는데 유선 랜 기술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거의 99.9999% 아닌 걸 찾아보기가 거의 힘들 정도의 유선 네트워크가 이더넷이라고 하는 기술을 씁니다. 그런 이더넷이라는 기술을 쓰는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어댑터들이 다 고유의 주소를 가지고 생산이 되는데 그 주소를 맥 주소라고 부른다. 알겠죠? 네, 맥 주소입니다.
그래서 다르죠. 이것도 다. 다만 똑같이 48비트인 건 변함없어요. 표기 방법은 다르고 값도 다르지만 당연히 값이 다를 수밖에 없지. 이거는 리눅스의 ENS160 어댑터의 맥 주소고, 요거는 윈도우의 이더넷 어댑터의 맥 주소니까 다른 어댑터니까 당연히 고유의 주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 오로지 그 어댑터 하나만이 가지는 고유의 주소입니다. 어쨌든 그런 값을 볼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 이더넷 상에서의 브로드캐스트 주소, 즉 그 이더넷 안에서 모든 호스트한테 보낼 때 쓰는 주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보시면 여기에 FFF, 이건 이진수 48비트가 전부 1인 경우입니다. F라는 게 16진수 F라는 게 1111이죠. 이진수라면. 그러니까 결국은 FFF는 모든 48비트가 1인 그런 주소로서 브로드캐스트용으로 사용한다. 네트워크 안에 모든 호스트들한테 동시에 뿌릴 때 사용하는 주소이고요. 이거는 그런 용도로만 쓰지 여러분들이 성적표에 그 기재되는 용도로 쓰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러합니다. 뭐 그런 정도의 정보들을 IP 컨피그에서 와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었는데, 그러면 숫자로만 보면 뭐 대략 뭐 물론 여기에도 지금 IPv6 주소도 있고 하지만, 예, 뭐 숫자로만 보면 대충 그런 정보들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봤던 기본 게이트웨이라든가 아니면 DNS 서버라든가 이런 정보들은 여기에선 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없어요. 그럼 그런 정보들은 어디에 있을까 하면 별도의 명령으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선 네임 서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네임 서버는 어디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설정이. 그러니까 명령어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파일의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그 파일이 어디 있냐면 아까 내가 ls-l a 해서 슬래시 했을 때 여기에 etc라는 디렉토리가 하나 있거든요. 이 디렉토리를 주목해 주세요. 이 디렉토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라 그럴까, 지겹도록 마주할 디렉토리입니다. etc는. 왜 그러냐면 이 etc에는 이 리눅스에서 이 시스템에 대한 어떤 설정들에 대한 관련 값들을 다 저장하고 있는 디렉토리들이에요. 이 안에는. 그래서 많은 그 리눅스의 어떤 설정 값들이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뭐 네트워크에 대한 설정, 호스트에 대한 설정, 뭐 또 뭐 서버를 구축하면 서버에 대한 설정, 다양한 설정들이 다 이 안에 들어요. 뭐 보안에 대한 설정, 뭐 등등 수많은 설정들이 저 디렉토리 안에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설정하면 그 설정 값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보통 리지스트리라고 하는 데 들어가죠. 혹시 들어봤나요? 리지스트리. 윈도우의 리지스트리. 안 들어봤어요? 윈도우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픽 해상도를 설정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뭘 설정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 저장되는 공간이 리지스트리라는 데요. 그 윈도우의 설정들에 대한 거죠. 그렇게 그 어떤 리지스트리라고 하나의 그 종합적인 뭐라 그럴까? 어떤 그것도 아마 데이터베이스 파일일 거예요. 거기에 저장이 되는데 비해서 리눅스는 그 어떤 설정별로 다 다른 별개의 파일들이 존재해서 그 파일에 저장이 돼요. 따로따로. 그래서 그 각각을 잘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리지스트리에서도 어떤 내가 특정 설정에 대한 리지스트리를 확인하려면 그 리지스트리의 트리 형식으로 되게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진 않아요. 뭐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 리눅스에서는 아예 별개의 파일로 다 설정들이 존재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아까 봤던 이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이런 것도 또 설정 파일이 있어요. 네, 설정 파일이 또 따로 있어요. 그 파일의 내역이 이제 여기에 반영돼서 볼 수가 있는 명령어로. 그럼 etc 밑에 어디에 있냐면 resolve.conf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이 진짜로 있나 한번 봅시다. ls-l 이거는 숨긴 파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a 필요 없이 슬래시 etc 밑에 있자고 했고요. resolve.conf라는 파일입니다. 보통 점 해서 conf라고 되어 있는 파일이 이제 설정 파일이에요. configuration의 약자죠. 또는 뭐 .config 뭐 이런 식으로, 예, 확장자가
많이 돼 있는데요. 설정 파일들은. 어쨌든 이 파일이고요. resolve라는 거는 뭐냐면 이건 resolve라는 동사가 있죠. 여기에 resolv까지만 했는데 resolve는 resolve까지죠. resolve라는 동사는 뭐냐면 이제 해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뭘 해결하느냐?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알려주는 해결을 해주죠. 네. 그 www.naver.com, www.google.com에 대한 IP 주소를 알려주는, 즉 네임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정보가 담겨 있는 저장 파일이다, 설정 파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해서 엔터를 쳐보면 그 파일이 보일 거예요. 있죠? 그래서 etc resolve라는 파일이 있고요. 그러면 파일이 있다는 것만 알아갖고는 소용이 없고 이 파일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파일의 내용은 cat이란 명령어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랬던 것 같아요. cat. 그죠? 지난 시간에 했죠? 냥이. 네. 그래서 ls 대신에 이번에는 cat 해가지고 이 파일을 지정해주면 이 파일의 내용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바로 앞에 했던 명령을 재활용합시다. 위에 화살표를 누르면 이전 명령어들을 하나씩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한번 누를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핑하기가 귀찮거나 힘들죠?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명령어들을 이렇게 불러와서 할 수 있다. 위 화살표를 하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요.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다시 거슬러 내려올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편집을 하시면 되겠죠. delete 해가지고 cat 이렇게 해보세요. cat pc resolve.conf. 자, 지금 이렇게 pwd, cd, dir, ls-l 이런 식으로 이 리눅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어들을 지금 이게 한번 숙달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소개하고 있고 사용법들, 그 다음에 그 결과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하고 그 다음에 커서가 지금 여기 있긴 한데 여기서 엔터를 쳐도 그냥 됩니다. 예. 커서 친다고 캣하고 엔터 쳐줘서 etc resolve.conf가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는 메모장이 아니에요. 그냥 명령줄이기 때문에 커서가 어디 있든 엔터 치면 그 라인 전체가 이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엔터 하면 이와 같이 이제 내용이 나오죠.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우선 맨 앞에 이렇게 샤프가 있는데요. 많은 설정 파일들에서 이 샤프의 의미는 이거는 커멘트를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커멘트. 그래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C 언어 배우죠? 그죠? C 언어에서는 C++ 같은 경우에 이제 커멘트를 나타내기 위해서 슬래시 2개를 쓰죠. 또는 C 언어 같은 경우면 슬래시 별표 끝에 가서 별표 슬래시 이렇게 해서 가운데 내용을 커멘트로 만들 수 있어요. 커멘트라는 건 그냥 설명이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사용자한테 정보를 주기 위한 그런 설명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지 이거는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generated by network manager, network manager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하는 뜻이고요. 네트워크 매니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볼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러면 그 네트워크 매니저에서 설정하는 데에 따라서 이것이 이 파일이 만들어졌다. 그 뜻입니다. 이 파일이 그러니까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만들어졌냐? 네트워크 매니저에서 설정한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한 거고요. 이 서치는 설명 안 하겠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네임 서버가 192.8.5.2다. 이게 이 부분하고 똑같은 거죠.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네임 서버는 192.18.5.2고 요것은 나하고도 같은 네트워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내가 어디 있냐? 192.8.5.130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내 PC와 그 다음에
VM 두 개만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PC는 VMnet 8 어댑터가 5.1이었죠. 그 다음에 VM은 뭐 5.128, 129, 130 이런 것들이었죠. 이게 같은 네트워크에서 지금 서로 네트워킹이 되고 있는 건데 거기에 플러스 네임 서버도 5.15 같은 네트워크에 있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VM이 속한 네트워크에 적어도 3개의 주소를 갖는 녀석들이 있다. 그죠? 네. PC와 VM과 네임 서버.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리눅스에서도 이름으로 뭔가 연결을 하려고 하면 그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얘가 알려줄 수 있다 한 거죠. 걔한테 물어봐서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제 이 리눅스가 네임 서버한테 질의를 해서 DNS 쿼리를 한다 그랬죠.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어제 했잖아요. 그걸 오늘 바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지. 알겠죠? 네. 네임 서버한테 쿼리를 해서 그 네임 서버가 이 네임 서버가 답변을 해주는 거죠. 물론 이 네임 서버도 실제 진짜 예를 들면 구글에 대한 질의를 하면 얘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얘도 가서 구글의 서버한테 가서 알아오기는 해요. 우리가 그걸 캐싱 서버라고 한다 했죠. 얘도 캐싱 서버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얘들도 캐싱 서버 역할로 지금 쓰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 168.120.63.1 KT 네임 서버가 캐싱 서버였죠. 지금 리눅스에선 얘가 캐싱 서버다. 그래서 여기서 뭐 실제로 한번 핑을 해봅시다. 구글로 핑을 해볼게요. 미안합니다. 핑 윈도우즈에 셌듯이 하는데 주의할 점은 리눅스에서의 핑과 윈도우즈에서 핑이 약간 그 차이가 있어요. 윈도우즈에서는 그냥 핑하고 대상을 지정해서 엔터 치면 4번 딱 하고 끝냈죠. 근데 리눅스에서는 그냥 핑하고 대상 쳐주고 엔터 치면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옵션을 줘서 내가 몇 번을 하겠다 하고 지정을 해줘야만 그 횟수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C 옵션이에요. -C 카운트라는 뜻이겠죠. 그죠? 카운트 뭐 3번만 해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www.google.com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C 하고 카운트 옵션을 주지 않으면 무한정한다. 물론 컨트롤 C로 종료시킬 수는 있습니다. 리눅스에서 대부분의 명령어들을 실행하다가 종료를 하고 싶으면 컨트롤 C를 누르시면 그 프로그램, 그 명령어가 실행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깔끔하게 딱 몇 번 하고 끝내려고 하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하고 엔터를 치면 이제 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www.google.com에 대한 IP 주소를 미리 알아온다 이거지. 이렇게 알아와서 거기에 대고 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핑 결과가 나온다. 다 핑 결과 나왔습니까?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결국은 여러분들이 입력한 이것에 대한 IP 주소를 요 서버에 가서 알아오는 과정이 일어나서 그 결과 값으로 실제 핑이 일어났다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게 또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윈도우에서 핑을 했을 때와 다른 점이 좀 있는데요. 또 뭐가 다른가요? 윈도우즈에서 핑을 했을 때와 똑같이 구글에 핑을 했을 때와 다른 점이 있는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구글이요? 예. 구글에 핑을 했을 때 이거 있을 때요. 네. 뭐가 달라졌어요? 이거랑 그 전에 핑했던 거랑. 네, 윈도우즈에서 구글에 핑을 했을 때와 지금 리눅스에서 핑을 했을 때, 구글에 핑을 했을 때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점은 이게 엄청 큰 거 뭐가? 시간이 많이 걸렸다. 네, 시간도 많이 걸렸나요? 네, 시간도 많이 걸린 편인데 저쪽에 오른쪽에 보면 별로 시간 많이 안 걸렸어요. 여기에는. 이거는 전체 시간이고요. 이거는
이 전체를 실행한 시간이고요. 이거는 각각은 그렇게 많이 안 걸렸어요. 우리가 어제 그 했을 때 보면 대략 한 50ms 정도 걸렸죠. 어? 그러니까 뭐 수십 밀리세컨드 아니었어요. 큰 차이 없었어요. 저게 전체가 2초 걸린 이유는 한 번 할 때마다 그 시간 간격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곧바로 한 게 아니고 시간 간격을 둬가면서 했기 때문에 2초가 걸린 거고, 하나하나 할 때의 그 라운드 트립 타임은 길지 않아요. 그것보다 좀 더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뭐가 달라졌나요? 주소는 당연히 여러분들마다 옆 사람끼리도 다를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구글이 하나의 서버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개의 서버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각각의 다른 주소로 접속이 될 수 있다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리눅스에서 윈도우에서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또 다른 점이 있나요? 네, TTL이 128이죠. TTL이 128이면 우리가 아까 배운 바에 따르면 128이면 윈도우에서 보내면 같은 네트워크네? 이런 기분이 들잖아요. 구글이 같은 네트워크에 있었나? 아니면 혹시 254나 255로 출발했는데 128개 정도 거쳐왔나? 그랬다면 그렇게 나오겠죠? 그죠? 원래 구글에서 출발을 255로 했는데 한 128개 거쳐오면 저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건가? 우리랑 같은 네트워크에 있진 않으니까 아마도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겠죠. 어느 걸까요? 128개를 거쳐온 걸까요? 아니면 우리 이 실습실에 있는 걸까요? 실습실에 구글이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128개 거쳐서 왔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전 세계 인터넷을 아무리 많이 거쳐가더라도 대략 한 30개 내외가 최대입니다. 맥시멈이에요. 전 세계 어느 오지에 있는 네트워크를 가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갈 때 거칠 수 있는 네트워크는 기껏해야 한 30여 개입니다. 최대. 그 이상이 없어요. 네트워크 구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255로 출발했을 것 같지는 않아. 그럼 한 150 몇으로 출발했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저건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이제 이 사설 네트워크의 문제입니다. 사설 네트워크. 사실 지금 내가 여기서 VM에서 핑을 할 때는 여기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우리 PC와 VM 간에 서로 네트워킹을 하기 위한 내부 네트워크라 그랬죠. 그랬어요. 그런데 구글은 어디예요? 구글은 우리 내부 네트워크가 아니고 외부 네트워크잖아요. 그러면 내부에서는 사설 IP 주소 192.168.5.5 이런 걸 쓴다 그랬어요. 근데 구글은 공인 IP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설 IP 주소와 공인 IP 주소가 서로 통신이 가능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해 주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NAT라고 하는 기술이에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내 컴퓨터가 비록 사설 IP 주소를 쓰고 있지만 인터넷에 있는 공인 IP 주소를 쓰는 녀석이랑 통신을 하고 싶어. 나는 비록 이렇게 고립된 네트워크에 있지만 내부 네트워크에 있지만 외부의 인터넷이랑 통신하고 싶어 할 때 그것을 해주는 기술이 NAT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여러분들 가정 내에서의 와이파이 환경하고도 사실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와이파이 네트워크 환경도 사실은 다 사설 IP 주소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내부에서만 통신이 가능한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충분히 항상 노트북이나 아니면 휴대폰 어때요? 와이파이 연결해서 인터넷 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NAT라는 기술이고 그걸 누가 해주느냐? 바로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가 그 기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것과 비슷하게 이 VM에서도 외부 네트워크랑 연결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간에 어떤 NAT라는 장치가 있어서
걔가 공인 IP 주소로 통신을 시켜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러면 응답이 어디로 오느냐? 그 공인 IP 주소로 옵니다. 구글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나갈 때도 거기에서 NAT에서 공인 IP 주소로 바꿔줘서 나가고, 들어올 때도 그 NAT로 공인 IP 주소로 와요. 그럼 그게 다시 나한테 와야죠. 그죠? 그러니까 2단계로 되는 거예요. 이 VM에서 NAT를 거쳐서 구글로 가는 거죠. 여기서 출발할 때는 사설 IP 주소로 가요. 내 주소. VM은 사설 IP 주소니까. 근데 여기 가서 공인으로 바뀌어서 나가요. 구글까지. 그럼 구글에서는 응답을 누구한테 주냐? 얘한테 주는 게 아니고 얘한테 줘요. 그래서 얘한테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NAT가 여기서 다시 얘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같은 네트워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네트워크니까 여기서 보내는 걸로 돼서 TTL이 128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구글이 우리랑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TTL이 많이 255나 이런 데서 많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이 NAT라는 기능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NAT에 대한 개념 설명했고요. 이것을 하는 장치가 누구냐 하면 192.168.5.2 얘입니다. 아까 네임 서버라고 했던 녀석 있죠? 걔가 그 역할도 해요. NAT 역할까지. NAT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 트랜슬레이션이니까 이제 번역이라는 뜻이죠. 그냥 변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공인 IP 주소가 없어서 사설 IP 주소를 쓰지만 NAT라는 어떤 기술을 통해서 어떤 장비에서 공인 IP 주소로 바꿔 달고 간다. 인터넷으로. 그러면 인터넷에서는 그 공인 IP 주소로 답을 준다. 그럼 그걸 받은 NAT는 다시 원래 사설 IP 주소로 바꿔서 원래 그 사설 IP 주소를 갖는 호스트로 넘겨준다. 알겠죠? 이 기술이 NAT고, 여러분들 가정의 공유기도 다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인터넷이 가능하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일단 네임 서버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네임 서버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는 파일이 어떤 건지, 그것도 봤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실제로 네임 서버가 네임에 관한 IP 주소를 지금 변환을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했었고요. 그 다음에 핑을 외부에 해보니까 TTL 값을 보고서 이게 왜 저렇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의미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윈도우즈에서는 봤는데 우리가 또 아직도 이 리눅스에서 못 본 게 뭐냐면 이제 기본 게이트웨이입니다. 기본 게이트웨이.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 게이트웨이 값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어디서도 아직 찾을 수 없었죠. 여기에서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없었어요.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 명령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P route라는 명령, IP route show 이 명령과 그 다음에 route-n 이 두 가지 명령을 쓸 수 있다 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route-n 먼저 해볼게요. 네. route-n 하면 여기에 게이트웨이라는 항목이 나오죠. 그죠? 이게 바로 윈도우즈에서 이 기본 게이트웨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게이트웨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VM은 리눅스 VM은 게이트웨이가 여기다. 그 다음에 PC 같은 경우에 이제 게이트웨이가 여기다. 서로 다른 게이트웨이 쓰고 있죠. 그럼 도대체 게이트웨이가 뭐냐? 이제 이게 궁금하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긴 한데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느 지난 시간이냐면 이것도 어제 했던 통신 프로토콜 분석입니다. 트레이스 RT를 해보니까 어땠어요? 그 구글로 가는 경우에 이제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거쳐간다고 했죠. 그죠? 우리가 구글로 트레이스 RT 해보니까 줄이 한 20개 나왔잖아요. 그죠? 그 20개 나온 것 중에 결국은 내 PC에서 구글까지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거쳐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주소들이 그 거쳐서 가는 네트워크들을 서로 연결해서 이쪽 네트워크에서 이쪽 네트워크로, 이쪽 네트워크에서 이쪽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장치 중에서 맨 첫 번째 장치. 그러니까 즉 지금 이 VM에서 구글로 가야 되는데 이건 같은 네트워크가 아니죠. 명백히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다른 네트워크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네트워크로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야 될 곳. 그곳이 바로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해운대를 간다 하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야 될까? 여기서 해운대를 가려면 어디? 예? 해운대로 가려면 예, 여기서 해운대 가려면 당장 이 실습실에서 어디로 가야 해운대를 갈 수 있을까? KTX. 그 KTX 타러 KTX 뿅 날라서 KTX 갈 수 있어요? 없잖아. 당장 가야 될 곳. 교통수단으로서 버스 정류장 또는 916. 그죠? 거기가 바로 가야 될 곳이에요. 그게 우리 어디 있어요? 우리 동네에 있지.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어디로 가면 거기를 갈 수 있는지 거기가 바로 넥스트 갈 곳이고요. 아까 지난 시간에도 그 경로를 안내하는 것이 전체 경로를 안내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가려면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그 다른 네트워크로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그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다른 네트워크 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게이트웨이입니다. 관문이라는 뜻이죠. 우리 동네에서 빠져나갈 관문. 그게 게이트웨이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 우리 이 실습실 같은 경우에는 아까 23.18.165.1이었고요. 그게 저기 4층 화장실에 있다고 한 거기에요. 아까 그 핑했을 때 TTL 254 나왔던 그 장치. 걔가 실제 우리 학교 네트워크에서 이제 실습실에서 우리 학교 네트워크 다른데 또는 인터넷으로 빠져나가기 위한 제일 먼저 가야 될 곳. 우리 실습실과 같은 네트워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게이트웨이는 이 PC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VM 그리고 아까 그 NAT 해주는 장치 또 뭐 그 DNS 서버 이런 게 같이 있다고 그랬죠. 그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빠져나갈 때 제일 먼저 가야 될 곳입니다. 그리고 주소도 보시면 나랑 같은 네트워크에 있어요. 이거 DNS 서버랑 똑같네? 네, 똑같아요. DNS 서버가 이 게이트웨이 역할도 하고 예, 다 해요. 다 해먹어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집에서 노트북에서 다른 인터넷으로 연결하려면 제일 먼저 갈 곳이 어디냐? NAT를 해주는 장치인데 걔가 게이트웨이, 공유기가 그 역할을 다 합니다. 다 해먹어요. 예. 그래서 주소가 똑같아요. 네임 서버도 아마 공유기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ipconfig/all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 게이트웨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쳐야 되겠죠.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